담임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졌을 때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신규 교사로서는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로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학급에서 합의된 규칙 만들기는 학교 폭력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규칙 전달보다는 학생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학생들이 규칙을 더 잘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과 학기 초에 학급 규칙을 함께 정해봅시다.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한 학급 규칙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업 안 하고 피구하기요. 쉬는 시간 10분 늘리기요. 다만 학생들이 처음부터 규칙을 하나씩 스스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칙 몇 가지는 선생님이 먼저 정하고 조금씩 고치고 추가하며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또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과 합의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학급의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과 교우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폭력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모든 학생을 상담하기보다는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학생들을 집중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통이 원활한 학급 환경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상담 내용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잊지 마세요. 학교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는 학부모의 협조와 신뢰가 필수입니다. 학급 소통방이나 상담 주간을 활용한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학교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야, 돈 좀 빌려줄래? 여기 있어. 선생님, 학교 폭력 신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신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설명에 앞서 학생에 의해서 학교 폭력이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조사되기 전까지는 신고한 학생이 무조건 피해 학생이 되고 지목당한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입니다.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 상처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안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알게 된 즉시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가 금지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즉시 긴급조치 2호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피해 관련 학생이 원한다면 24시간 이내에 가해 관련 학생을 피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관련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보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종료되기 전까지 둘을 서로 성급하게 배제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서로 같은 반이라면 의도적으로 먼 자리에 배치하거나 모든 활동 시 같은 모딩이 되지 않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과 후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따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 피해 관련 학생이 원한다면 가해 관련 학생과 공간 분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을 통해 피해 관련 학생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분리 의사를 묻게 되며 분리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의 결정을 통해 최대 7일의 범위 내에서 분리를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이 서로 다른 반이라면 각 반에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듣지만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선생님과 상의하여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내부 계획을 세워 분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반이라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가해 관련 학생이 분리되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학교는 가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분리기간 동안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분리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학교는 피해,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긴급 조치 이유는 의무사항이며 그 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긴급 조치에 관한 내용은 신규 교사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므로 만약 학부모나 학생이 긴급 조치를 원할 경우 업무 담당 선생님과 협조하여 이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학생 모두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사안의 내용과 쟁점, 긴급조치 제2호 및 즉시 분리에 관한 내용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학부모는 처음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담임교사의 안내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차분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 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를 주실 것입니다. 학교폭력 접수는 사안 인지 시 48시간 이내 접수가 원칙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각각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고 수합되는 대로 업무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사안조사는 교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파견된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배정된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 가해 관련 학생과 각각 대면하여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모두 끝나면 교내에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로 종결하여 법적인 조치 없이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지역교육청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법적인 조치를 내릴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법률 제13조의 2, 제1항의 4가지 요건에 따릅니다. 4가지 요건은 그림과 같으며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었을 경우 관련 학생들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교육청이나 위클래스의 협조를 얻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해 개별 상담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4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전담기구에서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요청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 심의기간은 사안의 경중과 심의위원회의 대기 중인 안건수에 따라 짧게는 1주에서 2주, 길게는 3달에서 4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학생은 학교폭력 아님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1호부터 9호의 조치 처분이 명시된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통보서는 피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의 가정에 등기로 직접 발송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에게 제17조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나왔을 경우 업무 담당 선생님과 협조하여 조치를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제17조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나왔을 경우 해당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이행기간 내에 잘 이행했을 경우 기록을 유보합니다. 이를 기재유보라고 합니다. 조치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또 받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조치사항과 함께 이전에 기재유보된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4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공문을 접수한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원래 조치사항은 각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서로 다른 곳에 분산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나이스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합니다. 다만 2023년까지 이미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은 기존처럼 분산 기재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따라 삭제하기도 합니다. 삭제 시기는 위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우리 반 학생이 졸업 직전인데 생활기록부에 1호부터 7호까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여러분들은 신고자 및 피가해 학생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인원들의 개인정보를 학생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 이후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원활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위클래스나 전문 상담기관의 지원을 연계하고 보호자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이어갑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고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때 가해 학생만을 집중적으로 상담하게 되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이후 학급 내 불편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 자체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놀이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신규 교사분들이 학교 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예방부터 발생 후 대응까지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리와 대처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옆반 선배 교사의 교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